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 제가 3개월에 한 번 하는 책 소개 시간입니다. 저번에 제가 10월에 한 번 했었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 현대그룹 창업자죠. 정주영 회장의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자서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그룹 창업자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입니다.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왜 갖고 왔냐 생각을 해보면 제가 2024년 말에 주식시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2024년 말이라고 하면 국장 탈출은 지릉순이고 우리나라는 희망은 없고 인구 구조는 악화되고 특히나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던 시기입니다. 한국에 희망은 없고 주식시장은 끝났고 오로지 미국만이 답이다라고 느꼈던 시기가 2024년 말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 정도였던 거로 기억을 하고 SK하이닉스도 아주 주가가 낮았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1년이 지난 2025년 말을 되돌아보면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많이 올랐던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고 이 코스피 말고 MSCI 코리아,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도 더 대형주가 몰려있는 거겠죠. 이거는 90%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정말 형편없고 미래가 없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바닥이었고 1년 동안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고 특히 주식을 대할 때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말에는 정말 너무나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2025년에 주가 오른 걸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국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산업 기반이 생각보다 아주 탄탄했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조선도 오르고 방산도 오르고 올랐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물론 하반기에 좀 약하긴 했지만 내수업종으로 알고 있던 음식료, 화장품 이런 것들도 수출 잘해서 올랐었거든요. 결국은 한국은 자원이 없고 사람이 결국 모든 걸 해야 되는 무역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중요하고 해외 물건을 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2025년에 정말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외국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집에 이제 제 책방에 좀 앉아 있다가 딱 보이던 책이 이 두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수출 위주의 국가 경제 또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덕을 만들던 산업을 개발하던 것들은 결국은 이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기업가들이 결국은 만들었다. 물론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시켜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권의 책 다 처음에 이제 연대기 같은 게 시작이 돼요. 어릴 때 어떤 생활을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둘 다 각각 현대와 삼성그룹을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고 중간중간에 사업을 어떤 거를 확장하는 그림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재현이나 전망 같은 걸 하면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둘 다 술술 읽히고요. 물론 두 분이 직접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용은 다 얘기를 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책도 잘 읽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저는 오늘 뭘 소개하려고 하냐면 삼성은 결국은 반도체죠. 물론 다른 훌륭한 산업들도 있지만 현대도 물론 너무너무 훌륭한 게 있지만 자동차랑 중공업입니다. 이 두 기업가가 이 두 영역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의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이 책에 나오게 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제가 제일 놀란 게 다시 보면서 또 놀란 게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결단하는 게 이병철 회장 나이 73세 때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삼성은 우리나라 1, 2등을 다투는 재벌이었고 그 재벌의 창업자라면 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동안에 다른 업종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충분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83년 1월, 4년 1월 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삼성이 하고 있던 내수 업종들이 많이 죽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도 이병철 회장은 결국은 기업이라는 건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기업이 커지고 그래야 나라에도 기여하고 나라도 기업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가장 혁신적이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삼성 스타일하고도 딱 맞는 게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다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연구만 합니다. 이게 진짜로 필요한 건지 외국에도 갔다 오고 누구도 만나고 서류도 보고 하면서 수많은 이런 회의나 이런 걸 거치면서 1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딱 결단하는 순간 바로 그 당시에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의 계열사 비슷했기 때문에 거기다 연락을 해서 우리 만든다라고 발표를 하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산해서 계획을 짠 다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삼성 스타일이죠. 디테일하게 정해서 매일매일 체크한 다음에 결국 실제로 반도체가 나오게 만듭니다. 이 책이 나온 게 1985년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 다음에 나온 책을 산 거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1985년을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거의 40년이 넘은 거죠. 지금이야 HBM을 만든다, 파운드리를 만든다, 뭐 심지어 핸드폰에 들어가는 AP도 만들긴 하거든요. 삼성에서. 그 정도로 아주 고차원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256kg 디램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습니까만은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저도 뭐 그 당시에를 알 수가 없으니까 책의 내용에 따르면 삼성이 256K 디램을 만들었을 때는 전 세계와의 기술 격차가 1년 정도밖에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73세에 반도체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1, 2년, 2, 3년 만에 앞에 있던 기업들의 기술력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론하고 합작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최대한 연구하고 여기에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사이클이 엄청 큰 거거든요. 책에 보면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뒤에 얘기들을 현대의 정재용 회장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자동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정재용 회장은 처음에 이 사업을 자동차 수리로 시작을 합니다. 다 건설로 알고 계시지만 맨 처음에 이제 자동차 수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이 자동차 업종이 국가 경제나 또는 이런 뭐 사람들의 고용에 얼마나 크게 기여를 하는지를 계속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라는 게 워낙 고차원적인 제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설업을 많이 키웠고 건설업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니까 이제 자동차 업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는 처음에는 당연히 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하고 합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합작을 통해서는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도 없고 세계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재용 회장은 독자 모델 개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니라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현대차 그룹이 1년에 7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파는 세계 3등의 이제 자동차 그룹이 됐지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엔진도 남의 걸 써야 되고 설계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팔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남의 거 갖다가 만들면 되는데 굳이 새로 개발한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반도체나 자동차나 지금은 너무나 주변에 흔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몇십 년 전에 포니는 70 몇 년도에 나옵니다. 제 나이보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나는 고유 모델을 만들어야겠어. 반도체는 나는 내가 직접 메모리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는 선택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정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이 고유 모델 만드는 과정이 되게 재밌게 나오는데 원래 정재용 회장은 초반부터 고유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유 모델을 만든다는 게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까 임원들이나 주변 경영진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재용 회장 하면 막 하면 된다, 밀어붙여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고유 모델 개발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어느 정도 사람들의 뭐랄까 받아들임, 용인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준 거죠. 그래서 합작하는 과정에서 상대 기업이 뭐 좀 불리한 요구를 하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경영진들에서 아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로 고유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시간을 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파편적인 것에 물론 하면 된다가 제일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부분도 현대 정재용 회장의 면모였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정 회장은 기본적으로 이 중후장대 산업에 대한 개념이 워낙 좋았던 분이기 때문에 조선도 60년대부터 필요하다라고 느꼈다라고 책에 나옵니다. 물론 그거는 나중에 책을 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쓰는 과정에서 조선업을 성공시켰다 보니까 나는 사실 그걸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라고 말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조선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조선이라는 게 돈이 워낙 많이 들고 넓은 땅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정부가 뭔가 확실하게 조선업을 밀어주겠다라는 게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조선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정부에서 조선업을 해야 되고 특히나 그 당시 포항제철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철강이 나오다 보니까 이 철강을 소비해야 되는 산업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까지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현대가 조선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아시는 거지만 뭐 영국 가서 차관 받아오고 기술 도입하고 뭐 500원 지폐 그런 얘기 다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 뭐 중공업, 자동차 이런 기반이 됐던 성장주라고 느껴지는 성장하는 그래도 산업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현대가 상당히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 정도로 훌륭한 기업가들의 뭐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본다고 해서 제가 그런 몇십 년 후에 예를 들어 지금 2026년인데 2066년에 잘 나갈 것 같은 업종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고 뭐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이고 뭐 그런 거겠죠. 뭐 빌 게이츠도 있고 뭐 젠슨 황도 있고 그런 거. 젠슨 황도 책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 옛날부터 AI랑 병렬 컴퓨팅을 알고 이렇게 성공시킨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도 바쁩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단기적인 그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그림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전 약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책을 꼭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소속이 하나투자증권이어서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마지막에만 하고 싶은 게 저희 하나그룹의 창업주가 김종희 회장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서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사 입사해서 그래도 회사 왔으니까 보려고 했는데 자서전은 없고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불꽃 더 큰 빛으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두 창업주처럼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의 뭐랄까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책도 술술 읽히고 재밌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